오늘의 귀하신 몸. 와우, 정말 귀해 보이는데요. 땀 흘리며 귀하게 키워낸 이 몸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백질 먹으면서 운동 즐겨하고 있는 24살 이재혁입니다. 아, 건강해 보이는 몸의 비결이 단백질 식단인가요? 밥은 한 1.5개에서 2개 정도 먹고, 닭가슴살은 한 100g에서 150g 정도 먹고, 계란은 2개에서 3개 사이 먹습니다. 아니, 단백질 참 좋다는 건 알지만 밥에 닭가슴살에 달걀이요? 맛있어요? 맛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드세요? 먹는 거에서의 그 행복감? 그건 포기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똑같아가지고요. 계란밥에 이제 닭가슴살 먹습니다. 가장 싸서 닭가슴살을 가장 많이 먹고요. 그리고 지방이 가장 적습니다. 순수한 단백질은 역시 닭가슴살만한 게 없다 생각해가지고. 삼시세끼를 똑같이 먹는 재혁 씨.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 근육이나 인대, 뼈, 머리카락, 손톱 이런 모든 장애를 구성하는 데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단위 킬로그램당 0.8에서 1.2g 정도가 되는데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킬로그램당 1.5에서 1.6g까지 드시도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은 76kg의 재혁 씨는 하루 권장량이 121g 정도네요. 그런데 새끼 식사에서 닭가슴살하고 달걀만 해도 이미 126g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먹나요? 운동 가기 전에 한 잔 마시고, 다녀와서 먹고, 자기 전에 한 잔 먹습니다. 3번 먹습니다. 지금 대놓고 보이는 단백질만 198g입니다. 거의 200g 맞죠? 닭가슴살 기준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을 하고 그 음식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에도 단백질이 단위그램당 6g까지 또 높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0g 이상을 먹는 건데요. 재혁 씨에겐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운동 가기 전에 그 단백질 섭취량이랑 근성장에 관한 논문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논문까지 찾아 공부하며 단백질을 먹고 운동하는 재혁 씨. 이 몸에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5에서 2.2배까지 먹는 게 적정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혁 씨가 공부한 내용이 맞을까요? 단백질도 충분히 먹었겠다. 이제 운동하러 가봐야죠. 식단만큼 운동도 제대로 하네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와, 굳은 살까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 하는데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로 막 줄일 생각은 없어요? 4번, 5번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몸을 유지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셨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육의 합성 과정은 운동 후에 근육이 손상이 됐다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고 나서 근력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근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결국은 남는 열량이 되면서 지방으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창 수능 준비할 때 이제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그때가 85kg였는데 68kg까지 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빼고 대학교 이제 입학한 다음 이게 막 신입생 때랑 저학년 때는 술이랑 뭐 이런 거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너무 조금 싫어가지고
그때 운동 시작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운동이 끝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면 그래도 좀 다르겠죠. 돈가스와 불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혁 씨가 이런 반찬도 먹나요? 불고기는 조금 먹나? 그러는데 뭐 튀긴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먹어요. 처음에는 좀 차려주고 이랬는데 제가 차려주는 거 뭐 몇 그램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설탕 들어갔냐고 물어보고 또 뭐 들어갔냐고 자꾸만 물어봐가지고 짜증나서 이제는 네 밥은 네가 해먹어 해가지고 안 해줘요. 또다시 닭가슴살과 달걀밥이 나옵니다. 왜 돈까스 안 먹어? 네, 이런 거 먹는 거 봤어? 엄마라도 먹게 냅두지 왜 트럭거려. 엄마 저런 거 먹지 마. 아니 엄마는 무슨 죄인가요? 재혁 씨의 잔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가지. 양념 안 된 거지? 조금 양념 조금 했어 조금. 설탕 안 넣었지? 응. 설탕만 넣었으면 됐어. 설탕이 안 들어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먹습니다. 설탕은 인생의 적이야. 먹으려 하지 마. 나 요리할 땐 조금씩 넣어야 돼. 뭐 그렇긴 하겠지만. 맛있게 먹어야지. 음식을 맛있으려고 먹는 거지. 음식을 맛있으려고 먹어? 그럼 왜 맛있으려고 먹어? 맛없는 거를 못 알아 먹어. 난 엄마 아들은 그 맛없는 걸 1년 반 동안 먹고 있는데 1년 반째 똑같은 단백질 유지의 식단을 지속하는 아들이 엄마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차라리 단백질을 먹으려면 두부나 뭐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저희 아들은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이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개 빠져 있어가지고 근육 생성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식물성 단백질은 근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지 않고 있는데요. 소, 닭, 돼지 등의 육류 제품과 생선류, 어패류, 달걀, 우유 등 동물로부터 얻은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콩, 두부, 견과류 등 식물 재료에서 얻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유신이 근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맞습니다. 또한 유리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에 있어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포화지방 함량도 낮고 또 다른 미량 영양소들도 함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1대1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닭가슴살도 너무 많이 먹고 계란도 너무 많이 먹고. 계란 하루에 한 10개는 먹나? 10개까지는 안 먹지. 9개 정도? 한 달에 한 90덩이 정도 먹는 것 같아요. 9kg 정도.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30개 있는 한 판에 이제 30개짜리 한 판 기준 6판 정도 먹는 것 같고 프로틴 쉐이크는 한 2kg짜리 큰 통 1개 먹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닭들한테 좀 미안하네요. 냉장고에는 달걀이, 냉동실에는 닭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등장한 단백질 보충제. 물을 담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운동하고 와가지고 막 먼 가루를 막 잔뜩 먹어.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지 마. 저 가루에 뭐가 있나? 중독 성분이 뭐 있나? 뭐 닭가슴살 이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가루 먹고 막 크레아틴 먹고 막 이러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귀에 염증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탱탱해지니까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막 바늘로 구멍 내서 억지로 막 짜고 막 이러니까 막 염증, 흉터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귀 모양이 변했어. 어떻게 귀 모양이 변해? 코끝도 이상해. 이상하지. 크게 생겼어. 누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면역력이 왜 떨어져? 귓볼과 코끝에 염증이 생기면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누가 신청하셨고 왜 참가하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고요.
좋지 않은 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유청 단백질이다 보니까 과하게 먹으면 조금 이제 설사나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스쿼트 한번 하다가 이렇게 무리해서 무게를 늘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픈 거다라는 느낌을 확 받은 적이 있어요. 재혁 씨에게 나타나는 이상 신호,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문제인 걸까요? 1년 6개월째 똑같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한 재혁 씨의 건강 검진과 솔루션에 도움을 줄 가정의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재혁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이제 기본적으로 식단을 동일하게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계란밥에다가 닭가슴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있습니다. 지겨워서라도 못 드실 것 같은데 진짜 세 끼를 이렇게 드셔요? 지겹기만 하면 다행입니다. 이 식단이 정상인가요? 사실 요즘 단백질 섭취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음식을 먹고 운동만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맹신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은 잡식성 동물이고 모든 음식이 골고루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3주 전에 혈액 검사했을 때 간 수치가 되게 많이 높았던 걸 기록을 봤어요. 네, 맞아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시작한 후 간 수치가 높아졌었는데요. 간 수치가 높았었는데 이번 검사한 거 보니까 또 정상이 됐어요. 놀랍게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 간 수치 높았던 거는 무리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간 수치가 3배 가까이 높아졌던 게 정상화된 걸 보면 본인이 건강하니까지 이제 그걸 견딜 수가 있어서 그런데 BUN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신장 기능이 너무 정상인 나이라 상관없는데 신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신장 기능 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재혁 씨 같은 경우는 젊고 건강하고 신장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일 많이 드셨어도 충분히 대사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히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조금씩 떨어지시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절대 못 만든다. 류신이라는 게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이제 중요한 아미노산이거든요. 네네. 류신 함량이 동물성 단백질이 높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음식을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또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견과류, 특히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간식으로 이런 견과류를 좀 드시는 것도 단백질 섭취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단백질 양보다 좀 줄이면 근육 빠질 것 같아요? 근육이라는 게 제가 줄인다고 해서 바로 티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러는 거다 보니까 섣불리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일 약 200g의 단백질을 먹은 이유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요. 하루에 필요량이 지금 계산해 보면 보통 1에서 1.2. 근데 이제 본인이 근육 늘린다고 하니까 맥스로 먹는다고 해봐야 킬로그램당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90에서 한 120, 130g 정도만 있어도 되고 연구 결과들도 보면 미국 국립보건원은 한 끼에 3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근성장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식단을 시작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막 이런 데도 막 염증 같은 거 잘 나니까 혹시 면역력이 떨어졌나. 균형 있게 식사를 안 하면 당연히 불균형이 와요. 면역 활동에도 다 영향이 있고요. 이제 많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수액 치료를 하던 그때도 보면 미량 영양소들을 다 드려요. B, C, D 이런 것들 다 필요하거든요. 비타민 D가 이제 단백질 합성하는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D가 반드시 필요하고 근성장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 D였군요. 비타민 D 얼마만큼 먹어도 된다고? 2,000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2,000 2,000 이요? 아이요. 예. 비타민 D는 근합성 그리고 골대사
그리고 칼슘 흡수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 건강,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귀와 코에 자주 생겨서 어머님이 걱정했던 염증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약간 염증 반응이 있는 거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걸 좀 더 드시면 좋으니까 검사 결과 중에 오메가3 인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산 섭취 비율을 본 게 있었는데요. 오메가3 섭취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반응을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뼈드락지도 많이 생기고 장 염증 증상도 자꾸 생기고 하는 이유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극단적이지 않은 게 좋고 지금보다 단백질량을 좀 줄인다고 해서 근육이 막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단백질 식품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잘 드시고. 다음은 식단 개선입니다. 재영님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3대 영양성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잖아요. 여기 판넬에다가 어떤 거 해당하는지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자주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쉽게 붙이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과연 얼마나 맞췄을까요? 버섯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버섯 같은 경우는 식품군으로 하면 채소군으로 되는데 채소군에서도 단백질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포함돼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치즈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단백질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치즈를 먹어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 전부 다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이 모든 식품에 단백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홍님께서 일주일 동안 식사 일기 열심히 써주셨잖아요. 네네. 그 지금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에너지 적정 비율로 봤을 때 사실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지방은 15에서 30%, 단백질은 7에서 20%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영님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은 47%로 적정 비율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지방은 21%로 적정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32%로 적정 비율보다 많이 섭취되고 있었어요. 제가 재혁님 식단을 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짜봤어요.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는 단백질 식단을 받았습니다. 재영님의 식사 구성이 단백질 섭취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채소랑 과일 섭취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식이섬유 섭취가 적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근성장을 위해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계셔서 운동 후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 있도록 운동 직후 단백질 쉐이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15g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12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5g 정도 차이. 5g이 되게 소중해요. 5g이 되게 소중합니다. 소중이 아니죠. 5g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되게 소중해요, 5g. 알겠습니다. 단백질 보조제 가루도 아까워하는 재혁 씨가 단백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은 재혁 씨와 매일 고기를 사 먹었던 병호 씨를 위해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은 뭐 고기 위주로 좀 많이 드신다고 그러고 한 분은 단백질 닭고기살을 너무 맛없게 드신다고 하셔서 절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제가 맛있게 하는 요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두 사람이 배워볼 첫 번째 요리는 양파 근대 프리타타입니다. 달걀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거든요. 깻잎에도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게 좀 있거든요. 요산을 낮춰주는 단백질 요리 양파 근대 프리타타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들어간 양념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요 완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기름 올리브 오일 썼죠? 네. 소금 후추 살짝 들어간 거예요. 네, 살짝. 네. 최소한의 간만 고집하는 재혁 씨의 기준도 통과입니다. 자, 우리 뒤집을 때 이렇게 해서 한 방에 확 뒤집으세요. 자, 이렇게.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드디어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맛이 너무 궁금하죠? 뜨겁죠?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재혁 씨 맛있는 음식은 안 먹는 거 아니었어요? 왜 건포도를 꼭 넣으세요 하는지 그러니까요. 알겠죠? 네, 너무 맛있어요. 재영이 설탕 안 드시잖아. 그렇죠. 다 드셔버렸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잘 먹는 재혁 씨를 보니 다음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요리는 닭가슴살 치킨 스테이크 샐러드입니다. 재영님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닭가슴살 너무 맛없게 드셨죠? 맛도 없고 너무 재미없게 드셨어. 그죠? 닭가슴살의 맛있는 변신 치킨 스테이크 샐러드의 재료입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입을 가려도 숨겨지지 않는 웃음이라니 근육을 위해 맛은 포기했다던 재혁 씨 맞나요? 제가 1년 반 365일 삼시세끼 매번 먹어도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먹어봤습니다. 더 드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1년, 2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닭가슴살을 먹어왔는데 네. 특히 근래 들어서 약간 권태가 좀 들어갔었거든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자주 들었고,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한 요리법으로 이렇게 근사한 요리법 알려주시니까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힘겨워하면은 내 몸에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구운 게 좀 질리면 약간 스팀으로 쪄서 좀 더 담백하게 드실 수도 있고, 약간 교차를 해서 드시면 좀 꾸준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씨의 식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솔루션 때 배웠던 두 개의 음식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밥도 잡곡밥으로 바뀌었고요. 채소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뭐 굳이 필요한가 싶은 마인드로 준비를 안 했던 건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밸런스가 너무 깨지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근성장에. 시간 투자하는 것에 비해 맛도 영양도 훨씬 좋아지니까 방법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식단만큼 재혁 씨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운동하려고 건강하겠습니다. 이제는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것보다는 건강이 좀 최우선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생각했어요, 재혁 씨.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강도나 횟수는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손실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재혁 씨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근육 빠졌을까 봐 많이 걱정하셨어요? 조금 뭐 큰 걱정까지는 안 했습니다. 피로감 확실히 줄었던 것 같아요. 피로는 좀 줄었어요.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어요. 단백질 섭취 양을 얼마나 줄이신 거예요? 250에 육박하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딱 그냥 철저하게 계산해서 150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1년 반 동안 유지한 식단이 달라졌습니다. 저까지 떨리네요. 근손실이 있었나요? 검사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체중이 줄었어요, 본인이. 네네. 76.4에서 75.7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0.7kg가 줄었는데 그 줄면
몸무게가 줄면 그때 지방만 빠지진 않아요. 맞죠. 보통은 근육도 같이 빠지는데 상체랑 몸통 근육은 늘고 그다음에 다리 쪽이 살짝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건 운동 부위가 아 맞아요. 어떻게 제가 했는지. 하체 안 한 지 좀 일주일쯤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안 하면 하체가 더 줄고 운동한 부위가 조금 더 는 걸로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립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네네. 악력도 상체 운동이니까 악력은 늘고 상체 근육이 늘었어요. 그래서 체중이 감소될 때에는 딱 지방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도 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체중 감소로 인해서 근육이랑 지방이 같이 준 거지 뭐 이제 식단을 바꿔서 근감소가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인 식단을 하지 않아도 근육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생각입니다. 근육질의 몸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많았던 20대 재혁 씨와 30대 병호 씨.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그룹의 3명 중 2명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근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령층이 되면 특히나 단백질 권장 섭취량도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아져서 킬로그램당 1.2까지 드시도록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노인분들은 소화 흡수도 잘 안 되고 또 단백질 식품 자체를 조리하고 식재료를 구하고 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못 드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한테 필요한 양을 좀 확인을 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